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렇게 새로 가세한 선수 중에 2명이 이제 베스트 라인업을 꿰찼고 타이데르 같은 선수들이 이제 백업 벤치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도를 보면 슬리마니 선수와 네. 수다니 이 두 선수 정도만 제외하면 여기에 또 물론 쿠알레드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이 필드 플레이 중에는 세 선수를 제외하면 다 프랑스에서 태어난 프랑스 연령병 대표들을 거친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가장 요즘에 많이 나오는 이름이죠. 페굴리 선수. 네. 네, 발렌시아에서 한때 아주 맹활약하고 요즘도 뭐 좋은 활약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요즘에 이제 사실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에서 뛰는 알제리 선수가 여러 명이 있어요. 네. 한 너댓 명의 선수가 이제 프리메라 리가 지금 뛰고 있는 선수들인데 지금 현재 소속 클럽에서 확실한 주전으로 쭉 나오는 선수는 사실 브라이미 선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브라이미 선수는 제가 다른 장소에서도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 전체를 통틀어서 드리블 성공률이 최상위권에 있는 선수거든요. 네. 그만큼 드리블 파괴력이 좋아요. 그리고 워낙에 재간이 좋아서 정말 여간에서는 볼을 잘 안 뺏기고 상대의 압박을 헤쳐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수비진을 크게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닌 선수가 브라이미 선수고, 페굴리 선수는 요즘은 확실한 주전은 아닙니다만 한때 발렌시아에서 그래도 좋았을 때는 그렇죠. 발렌시아를 막 골도 많이 넣으면서 네. 먹여 살렸던 그렇습니다. 기간도 네. 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기복이 심하고 최근에 발렌시아의 확실한 주전은 아니지만 발렌시아 팬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한때는 발렌시아에서 아주 요긴한 활약을 해주면서 특히 이 선수의 특징은 저돌적이면서도 재간이 있는 드리블이 있고 여기에 오른쪽 측면에서 중앙 쪽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네, 득점에도 상당히 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보여지고요. 엘 수다니 선수는 일단 양발이 다 괜찮아요. 네, 양발이 다 괜찮아서 이제 페굴리 선수와는 약간 다른 동선으로 중앙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이 선수는 어떻게 보면은 슬리마니 선수와 더불어서 순간적으로는 투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다니 선수가 실제로 발로 하는 마무리 능력은 오히려 슬리마니 선수보다도 네. 더 침착하고 괜찮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일단 이 세 명의 어떤 공격 자원, 여기에 가세할 브라이미 선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미드필드가 조금 변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알제리의 확실한 주전은 이 네 선수와 네. 굴람 선수와 그리고 여기 이제 부게라 선수, 부게라 선수는 팀의 정신적 지주니까 네. 부게라 선수는 반드시 들어올 텐데, 그럼 나머지 포지션은 지금 약간 유동적인 측면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제 생각에는 알제리가 우리를 상대로는 알제리도 우리를 공격적으로 필승 상대로 네.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여기를 두 명의 미드필더를 모두 수비적으로 놓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와 할 때는 타이데르 선수가 여기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모스테파만 놓고. 네. 네. 그러니까 모스테파 선수가 들어오든지 아니면 칼 메자니 그렇죠. 선수도 가능하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라쌍 선수나 예브다 선수도 가능하거든요. 예브다 선수도 가능하죠. 그리고 게디오라라는 선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알제리는 중앙 미드필드가 많고 그 가운데 수비형 미드필더로 놓을 수 있는 선수들은 굉장히 네. 많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예를 들어 모스테파나 메자니 같은 선수는 사실 수비 라인에도 들어갈 수 네. 있으면서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를 겸직을 하는 선수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수비형 미드필더는 누가 오든지 간에 제 생각에는 여기는 브라이미가 오고 여기는 타이데르가 올 공산이 커요. 네. 왜냐하면 타이데르 선수는 기본적으로 공수를 폭넓게 왔다 갔다 하면서 상대의 볼을 커팅하고 개인기로서 그 볼을 잘 지켜낸 이후에 패싱까지 되는 선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앙의 어떤 후방의 조율형으로서는 제가 봤을 때는 타이데르 선수가 가장 공격 재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우리와 할 때 알제리가 좀 공격적으로 나올 것을 예상한다면 예를 들어 라쌍, 타이데르, 브라이미, 혹은 메자니, 타이데르, 브라이미, 뭔가 이런 정도의 구도가 중앙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알제리의 어떤 공격적인 능력을 또 대비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제가 경기들을 보고 현재 알제리 상황들을 이렇게 봤더니 조금 이제 우리로서는 좀 위협적인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일단은 자국 내에서 키운 이 두 명의 스타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대회 남아공 월드컵 때는 원톱이 제부르 선수였습니다. 지난 시즌 네. 그리스리그 득점왕. 이 제부르 선수가 슬리마니 선수한테 지금 밀렸거든요. 슬리마니 선수가 그만큼 신체 조건도 좋고 기동력도 있고 슈팅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 어떻게 보면 자국 내에서 키워서 이런 선수가 나왔다 하고 자부할 만한 좋은 공격수가 한 명 나왔어요. 그래서 이 선수가 있고, 수다니 선수도 자국 리그에서 키웠는데
프랑스에서 축구를 배우지 않고 자국에서 리그에서 키워가서 지금 크로아티아 리그 디나모 자그레브 가서 골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넣고 있죠. 예, 그래서 이 선수도 어떻게 보면은 자국민 알제리 국민들한테는 상당히 사랑을 받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해주신 브라임이나 뭐 기존에 있는 페굴리나 또 타이데르가 또 공격적인 재능도 있으니까 온다고 치면 전체적으로 공격적인 재능 자원들은 상당히 좋은 멤버들이 본선에 가서는 파괴력을 갖출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이 있고 파지굴람 같은 선수는요.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또 기타 여러 빅클럽의 왼쪽 수비 자원 대체자를 찾는 팀들이 지금 노리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후보 리스트 가운데 아주 자주 볼 수 있는 이름이죠. 뉴캐슬 뭐 많습니다. 파지굴람을 노리는 팀이 유벤투스도 있고요. 근데 이 파지굴람 선수의 플레이들을 보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격 능력이 상당히 좋아서 지난 대회에도 물론 감독은 사단 감독이었습니다만 지금은 할리오비치 감독이 바뀌었습니다만 이제 3백을 쓸 때가 있고 4백을 쓸 때가 있는데 공격적으로 나갈 땐 지난 대회 땐 베라지 선수가 윙처럼 올라가 버렸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베라지 선수의 역할을 공격적으로 나갈 때 파지굴람 선수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롱스로잉도 상당히 좋고 장거리 프리킥 상황에서도 무회전 킥이 상당히 능한 선수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크로스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괜찮고요. 킥이 상당히 좋고 크로스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의 공격 가담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우리랑 상대할 때 역시 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알제리도 역시 우리를 1승의 어떤 목표, 타겟점을 생각을 한다면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는 이러한 공격 라인업에 대한 특성들을 잘 파악을 하고 겸손하게 우리도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3백 형태가 나올 수 있다는 지금 장 의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제가 동감을 하면서 한 줄 더 붙이자면 이 양쪽 측면 수비의 성향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왼쪽은 굴람 선수가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공격형에 가깝다고 봐야 되고요. 그런데 오른쪽을 지금 주로 맡아보고 있는 선수들이 3명이에요. 네. 쿠알레드 선수가 있고 수비형 미드필더도 오가는 모스테파 선수가 있고 가끔은 부게라도 오른쪽 수비로 갑니다. 부게라 선수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부게라 선수는 아무래도 중앙에서 중심을 잡아야 되니까 카다무로라는 선수가 또 있거든요.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역시 뛰고 있는 선수인데 이 카다무로와 쿠알레드와 모스테파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자리가 본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쿠알레드라든가 카다무로 선수는 기본적으로 센터백이면서 오른쪽으로도 가는 그러니까 벨기에의 지금 측면 수비수가 다 그런 스타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센터백형 측면 수비라고 봐야 되고요. 모스테파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비형 미드필더가 본업인데 이쪽으로도 가는 선수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른쪽 측면 수비는 공격보다는 수비의 무게중심을 실는 유형의 선수들이기 때문에 왼쪽이 나갔을 때 순간적으로 3백 형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제리를 상대할 때는 왼쪽 측면 수비와 오른쪽 측면 수비의 성향이 다르다는 부분은 미리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아까 좋은 말씀인데 이 슬리마니 선수 그리고 슬리마니 선수 자리에 백업으로 나올 수 있는 인터밀란의 벨포딜 선수가 있는데 이 두 선수의 공통점이 뭐냐 키가 크지만 기본기가 괜찮고 빠릅니다. 그리고 속도감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키가 큰 선수들 치고는 속도가 괜찮아요. 그리고 발기술도 괜찮다는 거 이 점을 우리는 또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 대회를 돌이켜보면 거의 비슷한 얘기를 제가 한 기억이 있습니다. 알제리에 대해서. 당시에도 개개인 능력은 당시에도 비슷합니다. 그해 봄에 바로 또 들어온 선수들이 있었거든요. 프랑스 연령별 대표 선수들이. 그런데 결국은 본선 가서는요. 개인 능력들은 상당히 좋아 보였는데 한 골도 못 넣었어요. 그만큼 해쳐모여. 그리고 나서 조직력을 갖추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한 팀이 또 알제리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뭐 경기들을 보니까 상당히 압박도 어떤 경기는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는데 너무 무리한 압박을 하다가 실책이 연발돼서 수비 쪽에서는 뭐 상당히 엉성하게 그냥 공격을 허용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대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실수를 노려서 우리가 그것을 잘 대처해서 득점할 수만 있으면요. 의외로 쉽게 승리할 수도 있는 팀이 바로 알제리라고 보여지고 하지만 이제 방심은 금물이다. 워낙 공격 쪽에 재능이 좋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실점할 우려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이제 보스니아 얘기할 때
수비보다는 공격 이 말씀을 네. 드렸는데 이 알제리가 역시 성향이 비슷한 팀이에요. 지금 네. 장지현 의원님 말씀대로 수비에서는 경솔하고 무질서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특히 부게라 선수가 정신적 지주라고는 하지만 이 부게라 선수가 살인 태클을 잘못해서 오히려 팀에 아주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장지현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상대 압박을 하는 뒤에는 항상 공간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알제리의 압박 뒤쪽으로 헤쳐나올 수만 있다면 상대의 포백 라인은 좀 지리멸렬한 상태로 우리에게 네. 손쉽게 실점을 허용할 공산도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이청용 선수, 손흥민 선수에 대한 기대가 특히 알제리 상대로는 크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청용 선수라든가 손흥민 선수가 상대 수비수들과 1대1 장면들을 좀 많이 가져가면서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의 어떤 과감한 침투 그리고 우리가 상대의 위험 지역에서 좀 빠른 타이밍의 패스 플레이들을 엮어갈 수만 있다면 알제리의 수비를 우리도 충분히 좀 다득점으로서 괴멸시키는 어떤 그러한 장면을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